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단어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장의 의미가 안 잡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그 답답하고 막막한 느낌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통번역 대학원 입시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마주한 건 바로 어휘의 벽이었어요. 그 벽을 넘지 못하면 독해, 즉 리딩이라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독해가 안 되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공대 출신에다가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던 저한테는 그 과정이 정말 넘을 수 없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요새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시험 위주의 영어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벽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영어를 아예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법도 공부하고 단어도 외우는데 왜 독해가 안 되는 걸까요? 조금만 텍스트 난이도가 올라가면 막히는 이유. 이건 단순히 어휘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영어 공부의 본질, 어휘 습득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 5개짜리 중요도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어 독해가 안 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고요. 두 번째,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죠. 세 번째, 배경 지식,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놓고 싶어요. 1.5번. 단어를 안다고 착각한다. 외우긴 외웠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아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문장 속에서 작동을 못하는 상태죠. 이 지점을 인지하고 학습 방식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쪽에 영어 단어를 이렇게 쭉 적고 그 옆에 한글 뜻을 쫙 적어서 이게 달달달 외웠잖아요. 그리고 시험도 보고. 근데 혹시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요즘엔 더 간단해졌죠? AI에게 바로 물어보고 뜻만 쏙 빼서 확인하고. 하지만 이 두 방식 모두 한국어, 영어 1대1 대응어 암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효과가 없기는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워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외워놓으면요.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조금만 의미가 이렇게 비틀려져도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로딩조차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문자를 보고 문자를 떠올리는 그런 문자 기반 학습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맥락 없이 저장된 단어는요, 조금만 형태가 바뀌면 즉 이렇게 품사가 바뀐다거나 그런 걸 이렇게 확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1대1 대응어로 배워 놓으면요, 우리 뇌가 그걸 동일한 단어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아주 통대 입시 준비를 할 때부터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가 제 영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단어를 샤프 전자사전을 제가 그 당시에 쓰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아는 것도 다 찾았어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저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한영사전을 버리고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영한사전을 보기는 해도 그건 그냥 단순히 참고용이라거나 그때그때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되는 정도의 중요도지 단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영영사전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저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의미, 뉘앙스, 맥락 그 모든 걸 한 단어로 줄여서 외우는 훈련을 해왔더라고요. 제 조카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그런데 단어는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쉽게 쓰이는 전치사나 동사, 그런 문법적 요소도 함께 캐치를 해서 이런 걸 한꺼번에 익혀야 진짜 내 것이 되고, 여러분 영영사전을 쓰면요,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인풋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영영사전 못 봐요. 괜찮습니다. 사전 뜻을 하나를 보면 그 안에 이미 예문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그 뜻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영영사전으로 찾아가 보고 또 찾아가 보고 이게 바로 확장형 어휘 습득이라는 거예요. 영한사전을 참고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대응어만 외우는 건 반드시 피해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어 하나를 감옥 안에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단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단어?
한 단어만 보더라도 그 안에 깊이를 깊이 파고들면서 확장해 가는 게 100 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텍스트를 읽다 보면 아는 단어인데도 계속 사전을 찾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요. 제대로 익혀 놓으면 이 횟수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어휘, 표현, 문장 구조, 사고 방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넓게 습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어 인풋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되겠죠. 영영사전 그 자체가 훌륭한 교재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이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식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영영사전을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저는 콜린스 딕셔너리 온라인을 사용하고요. 온라인판이 있으니까 콜린스 딕셔너리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글 창에 모르는 영어 단어와 함께 그 옆에 미닝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같이 검색하면 영영사전 뜻이 떠요. 그렇게 구글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챗 GPT도 좀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콜린스 영영사전 기준으로 알려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또 챗 GPT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그럴듯하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낼 만한 실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영영사전을 쓰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더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영사전으로 학습하면요, 단어의 핵심 개념이 그렇게 의미망으로 연결되면서 확장이 아주 잘 돼요. 물론 그렇게 외워도 되는, 아니, 그렇게 외워야만 하는 단어들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보통 용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1대1 대응으로 거의 굳어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병명이라던가 경제 용어, IT 용어들이 대부분 그렇죠. 지금부터는 단어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맥락, 뉘앙스 같은 것까지 전부 포함한 설명 자체가 그 단어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문자로 기억하면 단기 기억에 저장되고요. 장면으로 기억하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연결해서 학습하시면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단어는 단순히 뜻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어휘 문제가 아닙니다. 독해 실력에 뼈대를 세우는 일인데요. 읽는 게 안 되면 듣기는 더더욱 안 됩니다. 바로 들으면서 소화하는 게 듣기거든요. 결국에는 진짜 깊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리딩은 영어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벽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급하게 쌓은 영어 실력은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결국 다시 지어야 해요. 앞으로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마주하게 될 단어와 독해의 벽, 함께 한 계단씩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영어 감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재미있고 단단한 영어 공부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함께 해주시고요. 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뜻깊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